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자, 미국 주식 매수 때문에 환율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환율 1200원 전후에서 미국 주식 매수 전략이고요. 그, 최근에 이제 환율이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원화 강세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연초에 저점이 1227원까지 갔었습니다. 뭐 아직은 좀 더 이걸 깨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고, 보통 원화가 강세가 되면 국내 주식이 물론 좋을 겁니다. 근데 과거하고 다른 점은 빅테크도 해외 매출 비중이 평균적으로 한 50%가 됩니다. 아마존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환율 피해를 좀 봤죠. 빅테크가요. 근데 이제 환율이 하락하면 한국 이머징만 좋은 게 아니라 이 빅테크도 좋기 때문에 지금 빅테크가 안 그래도 강세인데 계속 좋을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적정 환율이 1214원이라는 그런 이제 분석도 있고요. 스타벅스 라떼 지수 구매력 기반으로 산출이 된 건데 과거에는 이제 빅맥 지수를 했었죠. 그 실질 구매력과 적정 환율을 계산하는데 이제 이용을 했었는데 뭐 각국마다 국가마다 빅맥 가격 및 구성의 상이성, 빈번한 가격 인하 및 할인 세트 판매, 또 정크푸드를 기피 현상으로 수요층 축소 영향으로 대표성이 떨어졌다는 게 가장 크죠. 그러니까 대표성이 지금 스타벅스 라떼가 대표성이 가장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저 과거에는 그리고 최근에 21년 총과 1,080원까지 1,100원이 무너진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1,100원대, 그러니까 1,200원 이하로는 어려울 거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그래서 뭐 비달러화 강세, 한국의 무역 수지 흑자 축소, 해외 투자 증가 이런 이제 요인을 꼽았는데 뭐 달러화 강세는 이제 계속 이렇게 지금 금리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거는 없어질 것 같고 무역 수지 흑자 축소, 그래서 반도체가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흑자가 또 커질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저는 그 인구 고령화와 기업 가계의 해외 투자 수요 확대 이거를 이제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언론에 기사가 몇 년 전부터 났었죠. 해외 투자가 늘어났다. 그럼 달러를 매수해야 되니까 달러 가치 상승, 원화 가치 하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보다 그 박스권 하단이 1,080원인데 그거보다 좀 이제 높을 수 있다는 거죠. 환율을 이제 누구도 뭐 정확히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작년 이후에 해외 주식 투자 이출 규모가 축소됐다. 근데 이거는 주가가 폭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구조적으로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해외 투자의 배당급 유입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니까 달러로 들어오면 원화로 이제 환전을 해야 되니까 원화 수요가 늘어나면 이제 원화 절하 압력을 완화시킨다 이거겠죠. 그 엔비디아가 이제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약간 내려온 게 이제 1T를 천조를 돌파하는 게 의미가 있죠. 이제 환율로 환산하면 뭐 1300조 이 정도 되는데 뭐 최근에 AI 바이오테크 리커전 파머슈티컬이라는 회사까지 5천만 불 투자를 했고요.
뭐 그래서 더 불을 붙였고, 그리고 USD ETF 반도체 2배짜리가 이제 동반 상승을 했죠. 뭐 다 이제 반도체 쪽에 있는 회사들은 뭐 오라클부터 해서 다 강세였고, 그 애플 사상 최저가 경신 후에 좀 조정을 받았다. 3천조를 넘었다가 3T를 넘었다가 사실 뭐 2.99T니까 다음에 3T는 누구겠냐. 강력한 건 아무래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고요. 현재 2.57T인데 블리자드 인수가 유력하다는 기사가 이제 최근에 났고, 그 AI 선도 기업이니까 이게 이제 성장성을 담당을 하는 거죠. AI가 오픈 AI. 그래서 블리자드까지 뭐 인수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나스닥 버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나스닥이 PER이 대략 30배 정도 지금 되는데, 나스닥 PER, 나스닥 하면 이제 떠오르는 회사가 몇 개가 있죠. 테슬라, 엔비디아,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근데 넘는 회사도 있고 그쪽에 있는 30배 근처에 있는 회사도 있는데, 30배 정도가 버블이라고 볼 수는 없죠. 전혀 아니라고 보는 게 맞고.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오면 물론 이제 내려가겠지만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계속 컨센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도비라는 회사를 이제 갑자기 왜 제가 뜬금포로 언급을 하냐면, 나스닥과 상관관계가 높다고 합니다. 이게 전혀 몰랐던 사실인데, 근데 이제 어도비가 1Q, 2Q 실적이 연속으로 컨센을 상회를 했고요. 한 10% 이상 상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3Q에 그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이 가이던스마저 컨센을 상회했다. 그래서 3분기까지 실적에 문제가 없다. 보통 회사는 3분기가 이제 9월까지죠. 근데 어도비는 8월까지인데, 따라서 나스닥의 다른 회사도 3분기까지 실적이 좋을 거다. 그래서 9월까지 조정 가능성이 뭐 약간이야 있을 수 있겠지만 큰 조정은 어렵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뭐 AI가 알아서 이제 그림 그려준다고 해서 그런 소프트웨어를 파이어플라이, 파이어플라이라고 나와서 어도비가 실적도 좋고 그래서 엄청 올랐죠. 미국은 뭐 실적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생성 제너레이티브 AI 관련해서 신규 고객 유입 확대와 기존 고객 향 업셀이고, 어도비가요. 생성 제너레이티브 AI 효과가 기대치를 크게 넘어섰다. 이게 중요하죠. 기대치 넘어서는 거. 생성 AI 활용하여 이미지 생성하는 파이어플라이라는 소프트웨어가 론칭 이후 5개 이상의 컨텐츠가 생성되었으며, 포토샵에 파이어플라이 기능을 추가한 이후 포토샵을 통한 이미지 생성 개수가 초기 예상 대비 80배가 넘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한 60% 정도 올랐더라고요. 5월 말 기준으로. 그래서 밸류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엔비디아가 일단 뭐 말도 안 되게 높죠. 테슬라보다 더 높으니까요. PSR이 26이니까 그것도 포워드로, 그 패그, PER을 성장률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5년 예상으로 봤을 때 다 2가 넘습니다. 어도비 빼놓으면 2.5 이상이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PER로 보면 뭐 30대니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엄청 비싸다 이런 수준은 아니고, PSR은 물론 높은데 이제 이런 게 과거 아주 한 십몇 년 전에는 PSR 언급을 하면 버블 신호다, 버블 지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제 그런 시대는 완전히 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무형자산 기업은 이걸로 이렇게 과거의 잣대로 얘기하는 게 맞지 않기 때문에. 다만 어도비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비교해보면 삐까삐까하죠. 그래서 조금
상승 여력이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고 그 주가가 횡보하다가 최근에 뭐 한 두 달 사이에 엄청 올랐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버블 아니냐, 뭐 기사를 보면 헤지펀드가 너무 비싸다 이런 이제 분석도 기사도 봤는데요. 근데 밸류가 높으면 무조건 떨어지냐? 실적이 증가하는 구간에서 큰 조정은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양극재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엄청 비싼 건 맞는데 지금 쉽게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기 때문에 이제 제가 엄청 비싸다고 했는데도 안 떨어지죠. 왜냐? 실적 증가 구간이고 하반기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게 이제 조정 빌미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이제 컨센을 비트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별로 좋지 않을 걸로 이미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가격을 낮췄기 때문에 ASP가 내려갔겠죠, 당연히. 그래서 뭐 이거를 계속 좋게 본다면 1.5배도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지금 1.5배 사는 거는 저는 좀 뭐 부담스러운 것 같고 그냥 1배짜리 사서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손절하고 1.5배를 매수하는 전략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게 이미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게 이미 다 상품으로 나와 있어요. NVDL, AAPU, MSFU, TSLL.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다는 거고요. 그 공포 탐욕 지수는 저번에 81 정도였는데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이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뭐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도 뭐 메타 플랫폼즈는 3배 이상 올랐거든요. 테슬라도 한 1.5배? 네. 2배죠, 2배. 2.5배 정도. 그래서 환율이 낮은 구간에서 해볼만 하다. 뭐, 물론 한국 주식이 지금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작살이 났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만회가 된 다음에 탈출을 해야겠죠. 그래서 별로 의미 없는 뉴스도 많기 때문에 한국 기업에 관해서 그 미국 기업에 대한 뉴스 중심으로 뉴스와 밸류에이션 중심으로 이렇게 꾸준히 이제 업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환율이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예. 감사합니다.